그래서 이재명은 3년 초과다. 근데 이제 한쪽은 검찰이고 한쪽은 법원이 있죠. 법원. 자, 법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차 토픽 두 번째입니다. 국보법 사건 전과자가 대법원장 직무 대행을 하겠다. 참. 일단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표를 하려는 의도는 명백하죠.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조희대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는 이유 두 가지.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은 이 내란 재판부, 전담 재판부 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죠. 대법원에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상권분리 위반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무죄를 줄까봐 아니면 혹시라도 구속기한이 만료돼서 석방을 시킬까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큰일 나는 거죠. 지금까지 비상계엄은 내란이야. 이래서 내란 프레임으로 다 해왔는데 1심에서라도 무죄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그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입맛을 맞춰서 꾸리는 내란 전담 재판부 이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조희대가 없어져야 된다. 또 하나는 조희대 체제가 계속되면은 지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에 판사들 인사가 있으면은 그리고 특히 이재명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재판이 속행이 되면은 선거법 사건 서울 고등법원 7부회가 있죠. 거기에 재판장하고 조심판사가 인사 대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면은 새로운 판사들이 들어온다. 새로운 지금 있던 판사들은 이재명 정권 초기에 무서워가지고 재판을 중단시켰지만은 내년 한 1월 되면 또 이재명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새로운 전국 변수가 있고 지방선거 앞두고 또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뀌면은 재판 속행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조희대 체제면은 더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조희대를 쫓아내야 된다. 는 거죠. 두 가지 이유로. 쫓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처음에는 자진 사퇴를 압박을 했죠. 그냥 물러나. 좋은 말 할 때 당신 물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열린공감TV, 극좌파 매체가 거짓말을 한 거. 자기들이 스스로 거짓말이라고 하고 퍼뜨린 거. 이것은 제보자 음성은 AI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썰 푸는 겁니다. 믿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해도.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걸 서영교가 법사위에서 AI 그거를 막 틀고 그 다음에 부성찬이 대정부 질문에서 그것을 막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바로 그 내용이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난 그 며칠 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상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은순 씨 측근 이렇게 만났다.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 오면은 내가 처리하겠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마. 한덕수 당신은 대권 뛰어. 그리고 바로 그 후에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판결송을 내렸다. 이 시나리오죠. 근데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인데 이걸 그대로 갖다가 썼는데 역공을 당했죠. 참석자들이 전부 다 그런 일 없어. 그럼 특검에서 수사해. 정청래가 근데 특검은 아니 우리 수사할 게 없어. 다 이미 알아봤어. 그런 모임 없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버티면서 계속 그 특검 수사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카드는 접은 거죠. 자진 사퇴시키는 거는. 그럼 그 다음 카드가 뭐가 있느냐. 좌파가 그동안 이재명 당 대표 때부터 써왔던 탄핵이죠. 탄핵. 검사들 탄핵하고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부총리 탄핵 다 탄핵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고 전부 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다 기각됐죠. 만장일치 기각. 왜? 처음부터 탄핵 거래가 안 되니까.
기각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얻는 게 뭐가 있느냐? 직무정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국회에서 자기들이 다수당의 힘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버리면은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 직무정지 기간이 현재가 보통 한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했는데 그거 다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한 9달, 10달 걸리죠. 현재 결정 나올 때까지. 그리고 지금은 이 좌파가 장악한 헌재니까는 자기들이 거기서 인용은 못하죠. 아니 지금 조희대를 탄핵을 하겠다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괴담 가지고 기정사실화해서 탄핵을 하겠다는데 같은 판사 출신인 헌재에서 그거 인용은 못하죠. 그런데 기간은 계속 뒤로 계속 늦출 수가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심리를 막 초단기에 한 것과는 반대로 질질 끌고 한 10개월 정도 막 늦추면은 그러면은 조희대는 직무정지가 되고 권한대행이 들어오죠. 권한대행이 들어서서 권한대행이 지금 조희대가 혹시 하려고 할지 몰랐던 직위원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이거를 직위원을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이 전담재판부를 만드는데 그 재판 내용을 줘버리고 직위원을 손떼게 만드는 직무대행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재판 속해? 무슨 소리? 뭐 왜 속해해? 그냥 임기 5년 다 할 때까지 그냥 그 재판 속행하면 안 돼. 이렇게 대법원을 이끌어 간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적임자가 이재명 정권에서 생각하는 적임자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되면은 그 좌파의 입맛에 맞게 운영해 줄 적임자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장에서 그러니까는 고참 순으로 이제 대행을 하게 되는데 제일 고참이 이흥구 대법관입니다. 이흥구 대법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가 탄핵만 통과시키면 바로 정지가 되고 차순위 대법관에게 넘어가는데 그 사람이 이흥구다. 이흥구 좌파 성향 우리법 연구회 출신.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혼술 시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부터는 김명수가 그때 지명을 해서 문재인이 임명한 좌파 대법관. 이번에 조희대 청문회 한다면서 정인으로 채택한 사람.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한 청할 때 이흥구는 무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12명 중에서 10명이 유죄, 2명이 무죄라고 주장했죠. 그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흥구. 이 사람이고 좌파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은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서울대 법대에서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집행유예, 징역형 집행유예.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판사가 됐느냐. 그때 6.29 선언이 있었죠. 6.29 선언. 그때 특별 사면을 받아서 판사가 됐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조국하고 서울법대 82학번 동기입니다. 조국 동기인데 이 조국 그 82학번들 중에서는 뭐 나경원 의원도 있고 원희룡 전 장관도 있고 여러 사람이 이제 알려진 사람들이 있죠. 근데 조국하고 이흥구 지금 좌파 대법관은 그 중에서도 아주 절친이었다. 같은 법대 교지 서클 활동을 같이 했고 이 조국이 자기 그 책에서도 이흥구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합니다. 자기하고 동기로 다니면서 잘 어울렸다. 이런 이야기 해서 어쨌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면은 이흥구가 대법원을 이끌게 되죠. 그럼 이거 뻔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런 이 견제 장치도 없이 그냥 이재명 재판은 그대로 뒤로 계속 중단된 채로 갈 것이고 직위원 부장판사가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련자 재판은 다 빼서 전담법원으로 다 돌려서 거기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무기징역. 그 전담법원 부칙에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금고죠. 그런데 이게 일반 법원에서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계속 하면은 유죄를 하더라도 재량권으로 판사 재량권으로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정형은 무기징역이지만은 최하가 징역 10년 정도를 절반 정도로 해서 징역 10년 정도를 선고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담재판부에는 재량권을 없애버렸습니다. 법정 최고형, 법정형 그대로 해야 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내려라 이야기죠. 무기징역을 내리게 되면은 또 여기서 뭘 해놨느냐 하면은 이 재판부에서 하는 것은 나중에 사면 복권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냥 무기징역,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법원에서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는 거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력도 정원해주고 다른 사건도 빼준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우리가 그게 2심으로 넘으면은 우리가 집중재판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없애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빼내버리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쭉 밀고 나갈 수 있다. 그런 지금 속셈을 가지고 이거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권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워낙 불안하니까 정권이 어떻게 될지 어떤 때 보면은 풍전등화 같이도 보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너무 허술하고 이게 짜임새도 없고 그리고 곳곳에 구멍이 있고 그러니 이 법원을 지금 장악을 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는 건데 법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도 입장을 내놨고 고법도 입장을 내놨고 지금 대법관 법원장 회의도 해서 그때 의지를 다졌죠. 다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 법원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좀 법원 행정처장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의원식을 좀 만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법원 행정처장은 지금 문재인 때 임명이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의원식을 만나가지고 사법부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개편 작업에 대해서 입법부가 좀 상권 분립 같은 것을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간 것 자체도 지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원 안에서 좀 일사불란하게 사법 독립을 외쳐야 되는데 입법부 수장에게 가가지고 마치 머리를 조아리는 듯이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의원식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상권 분립 훼손이 아니다. 이 사법부 전담재판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걸 똑같이 이재명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이재명이 했던 권력 서열이 있다. 우리나라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 선출된 입법부가 임명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또 의원식이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논리를 오늘 펴놓은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전체 법원 분위기는 상당히 이제 강경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원만으로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정치권에서 이걸 좀 받쳐줘야 된다. 물론 탄핵을 막지도 못하죠. 탄핵을 막으려면 150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탄핵을 막으려면은 이제 107석 가지고 막지는 못하지만 국민에게 호소를 해야죠. 국민에게 알려야죠. 상황이 이렇다는 걸. 지금 장애 집회를 시작을 했고 이제 서울에서도 야외 집회가 열리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좀 한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이러면 중도층이 돌아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떤 중도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들이 그 안에서 어떤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하는 데 대해서는 또 계속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이 또 지금 나타났습니다. 주로 한동훈계인데 거기서 장애 집회를 하면 안 된다. 원내에서 싸워야 된다 하는데 이게 원내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야당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거죠. 그게 장애투쟁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도 일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검찰에서도 고분고분 그냥 가만 숨져 있는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대세는 이 상태로 이제 가서는 안 된다. 그 사법부 그리고 야당 여기다 최근에는 이제 검찰까지 좀 하나로 힘을 합치는 그런 기류가 오늘 좀 보인다 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